빌런 월드컵 한번 해볼까? 빌런은 존나 잘할 자신이 있는데. 영화로 갑시다. 64강으로 갑시다. 빌런이 하는 빌런 월드컵 갑시다! 고스트페이스랑 포피 아담스. 여러분 이 새끼는 빌런이라고 보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아냐면, 제가 어릴 때는 비디오방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비디오방이 뭔지? 옛날에는 집에 비디오를 돌리는 그런 장치가 TV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방을 가서 여러분들이 재밌어 보이는 비디오를 고르고, 거기다가 이제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3일 정도 빌리면 이제 3일 동안 그 영화를 이제 집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크림이라고 이 캐릭터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포영화나 이런 장르에 관련돼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저런 걸 빌려볼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SLP라는 영어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어학원에 이제 외국 분들이 강사분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할로윈 파티라는 걸 그때 처음 해봤거든.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저런 탈을 쓰고 trick or treat, bitch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쌍년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영어 교사이기 이전에 원어민 선생이다 보니 친구한테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만 인정해드리죠. 뭐 이러고 그냥 존나 하여튼 그런 문화였는데, 우리 반 담당 원어민 교사가 이 칼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칼 중에 마술도구로도 요즘에 쓰이는데 이렇게 찌름 움푹 들어가는 칼 있잖아. 그걸 들고 이제 막 이걸 따라 하더라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 칼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Hey yo man scary?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니요 병신 같은데요? 막 이러고 십정색을 하니까 선생님이 상처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한국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형 또 왜 몰라 그래, 괜찮아, 아유 왜 그래 또 이러고 이제 씨발 우리가 으쌰으쌰 해줬거든 그때. 그래서 그냥 애새끼 마음 존나 약하네, 그냥 어릴 때도 그런 생각 잠깐 하고 나서 비디오방을 딱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그 원어민이 쓴 그 탈이. 그래서 이 집 나 봤는데? 그러고 이걸 딱 빌려왔지. 근데 아마 저게 처음 봤던 공포영화들 중 하나일 텐데 진짜 병신 같았어요. 아버지가 조금 약간 저런 공포물에 약하신 것 같긴 한데, 어머니가 전혀 반응이 없으셔. 그래서 엄마랑 그냥 나랑 둘이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새끼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잉 막 이러고 씨발 칼빵 놓고. 근데 뭐 우리나라 뭐 전통 문화잖아요. 아리랑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담그고 뭐 깡패들이 많이 하던 짓인데, 뭐 얼굴 탈만 썼다 뿐이지 뭐 씨발 그냥 담배 가구만 이러고 그냥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새끼가 별로 무섭지가 않았던 것 같아,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서는. 그래서 그냥 원어민 선생이 못 알아봐가지고 마음 상한 것만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리고 이런 영화의 특징이 옛날에는 그냥 무지성이었어요. 빌런이 나타나, 왜 그런지도 설명하지 않아, 나쁜 짓 존나 해, 길에서 오줌 싸고 분리수거 안 하고 막 씨발 이러다가 집주인이라는 히어로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씨발려나 분리수거 하랬지 이러면 죄송해요 영화 끝나요. 그냥 권성징악 나쁜 놈을 때려잡았다, 승리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질리죠 점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트위스트를 줘요. 빌런이라고 보였던 애가 사실은 히어로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출 변형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런의 입장으로서 보는 영화도 나와요. 그러다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꼬고 꼬다가 현대사회에 와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 돼버렸어. 조커랑 배트맨만 봐도 내가 조커 입장이었어도 저렇게 됐겠다, 빌런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히어로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영화나 아니면 다른 작품들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점점 모호해졌는데,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영화가 딱 이런 느낌이야. 얘는 왜 사람을 죽이는지 지도 모를걸요? 그냥 감독이 죽이라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감독일 수도 있어요. 이 안에 탈슨 새끼가 누굴 줄 알고. 왜 애먼 사람한테. 아니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포영화들은 여러분 이유라도 있어. 흉가에 들어가지 말랬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랬는데 씨발 들어가가지고 Hello? Anybody there? 그러니까 뒤지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좀 들어가지 말지, 꼭 들어가가지고 뒤질만 해요 걔네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 왜 죽는지도 모르겠어요 씨발. 그냥 죽여. 그리고 꼭 죽이는 애들이 쭉쭉빵빵한 여자들만 죽이고. 요즘 나왔으면 아주 큰 논란 됐어요 아주. 얘는 빌런이 아니죠. 정확히 보면 얘는 그냥 캐릭터라고 봐야지. 등장인물 중 한 명이지 빌런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얘가. 그리고 얘도 존나 난 이해 안 되는 캐릭터였는데, 여러분 이 포피 아담스라는 캐릭터가 진짜 지금 역사적으로 나온 모든 영화 중에 제일 병신 같은 년이에요. 진짜 여러분 얘 나 할 얘기 존나 많아. 야 생각을 해봐.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게 별나라 얘기가 아니면 범죄 사건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스스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멕시코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도 그렇고 뭐 터널 왕 차포 막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걔네가 왜 다 좆됐냐면 드러나서 그래. 사람들한테 지가 잘못하고 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시발 떵떵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걔네가 걸리고 잡히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대가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새끼였으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비선실세를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병신 같은 년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돼. 전 세계에 도는 마약의 반 이상을 지가 돌리고 있는데 아무도 얘가 돌리는지를 몰라. 얘는 존나 성공한 빌런이에요. 갑자기 집에서 씨발 뭐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드러나고 싶네 이러고 범죄자가 가장 해서 안 되는 일을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봐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했는지 파블로 아스코바르는 실제로 그랬거든. 근데 병신 같은 년이 스스로를 드러내겠다고 마약에 뭐 이상한 거 타가지고 마약한 사람들 몸 굳게 한 다음에 사실 내가 그랬지롱, 만약에 뭐 이걸 돌리고 싶으면 치료제는 나만 갖고 있지롱, 삐싱 빠칭. 야, 이해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 사람을 존나 죽였는데 아무도 모르고 CCTV에도 하나도 안 찍혔어. 근데 경찰서에 존나 당당히 들어가 유튜브에 영상 올린 거야.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는 자기가 한 범죄인데 다른 새끼가 뒤집어 쓰려 그러면 내가 그랬는데요 라고 다른 사건 일으키고 이런 새끼들이 있대. 근데 그런 애들은 사람 죽이고 한두 명 뭐 이런 애들이지. 얘는 범우주적인 빌런이에요.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빌런이 갑자기 씨발 이지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빌런의 빌자도 모르는 이 새끼들 빌런 B로 시작하는지 V로 시작하는지도 모를걸? 아 진짜 둘 다 존나 싫은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얘도 씨발 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얘는 정신병이야 이게. 프레도 콜레오네. 잠깐만 요 부분을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대부 시리즈에 관련된 거는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는 너무 명작이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장 대단하고 위대한 영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라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 관련돼서는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영화계의 BTS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두 작품은 여러분 스포 당해도 돼요. 내용이 없거든. 그냥 킹스맨 뭐 씨발 때려 부시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 아우 씨발. 근데 어쨌든 에바노라 이것도 봤어요.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이거 왜 봤는지 아냐? 마술 나온다 그래가지고 봤거든. 마술사분들 잘 들으세요. 네 마술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도움이 됩니다. 얘가 예뻐요. 근데 얼마나 영화를 족같이 만들어놨으면 이 여자분이 마지막에 씨발 얼굴이 초래져. 마녀 돼가지고 씨발 갑자기 왜 흑화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빌런이 돼요. 근데 진짜 영화 병신같이 만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병신같이 만들었어. 나 이 영화 2번 봤거든? 정말 별로입니다. 야, 빌런 같은 빌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에 들어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좀 사람인 걸로 좀 하는 걸로 합시다. 야, 공룡은 조금 야 이거는 빌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요즘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네. 짐승이랑 사람이랑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동해. 야 내가 티라노야. 존나 짱세. 내가 다리는 짧아도 씨발 그냥 다들 그냥 한따까리 해. 내가 좀 치는 것 같아. 근데 킹콩이라고 씨발 막 이러고 있는 새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니 좀 치나 이렇게 얘기하면 싸워야지 본능적으로. 그럼 안 싸우냐? 얘가 존나 씨발 지성체여가지고 킹콩 형님 이번 분기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주인공이시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이럴 수가 없잖아. 얘네는 이건 빌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씨발 사람다운 걸로 좀 하자. 제발 좀. 골룸은 요 작품이 여러분 실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판타지 영화에 정점을 찍었다는 잘못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느낄 때 반지의 제왕은 진짜 넘을 작품이 없어. 해리포터는 정말 여러분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 반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데 나는 반지의 제왕은 정말 그냥 터미네이터 2가 외계인이 지구 침략했을 때 영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줄 영화가 터미네이터 2라지만 나는 반지의 제왕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룸이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골룸은 어떤 존재냐?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는 절대 반지라는 게 있어요.
요 절대 반지의 능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지를 끼면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다. 투명 망토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존나 세져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반지의 부작용이 있는데, 이 반지를 가지면 이제 이 반지의 소유권에 의해서 계속 의심하고 사람이 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져요. 이 반지를 자꾸 끼고 싶어지고 반지에 집착을 하게 만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이 골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반지의 주인은 골룸인데 굉장히 입체적인 빌런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 이거 스포하면 안 돼. 절대 스포하면 안 돼. 반지의 제왕도 스포하지 않고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빌런의 법칙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1법칙. 이해가 돼야 돼요. 무지성이면 안 돼. 앞에 나온 스크림처럼 심심하다. 이따 9시쯤에 사람이나 죽여야 되겠다. 어휴, 잘 죽였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씨발 그냥 뭐야, 왜 죽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뭔가 좀 측은하고 저게 저 소재 때문에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요런 무언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근데 골룸은 이게 서서히 변해요. 편수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빌런이다. 존나 이 새끼는 꼭 죽여야 되고 존나 나쁜 새끼다라고 보여지지만, 이후에 골룸에 관련된 스토리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아,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고 왜 저렇게 됐는지가 이해가 되는구나. 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막 반지 원정대라고 그 따까리들보다 골룸이 오히려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많이 됐고, 반지의 제왕 하면 여러분 캐릭터 하나 얘기해보세요 할 때 간달프 골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생각보다 다른 캐릭터들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골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골룸을 좀 골라봅시다. 아, 이 영화를 스포를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이거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라고 봐야 될지. 어버미네이션은 사람이죠. 자,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이 영화도 봤거든요. 되게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 군인이었어요, 얘가 원래. 근데 군인인데 헐크를 처음 만나서 헐크가 이제 뭐, 야 가위바위보 할래? 가위바위보 해서 졌네? 딱콩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경추골절, 분쇄골절, 이제 바사삭 돼가지고 거의 이제 빈사 상태 뚝딱뚝딱 돼가지고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저 세계관의 과학자가 어차피 가실 거 제가 실험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강화인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강화인간 돼서 헐크 너에게 다시 도전을 내밀러 왔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따콩 하다가 이번에도 지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살살 할게요, 새끼손가락으로 칠게요, 땅 했는데 씨발 또 경추골절 뭐 씨발 그냥 좆대서 그 의사가 뭐 또 좆대셨네요. 아니 뭘 하면 이렇게 돼요? 뭐 이러고 이제 쿠사리 존나 당하다가 이 박사가 이제 헐크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헐크 피 뽑아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헐크 피 어떻게 뽑아가지고 얘한테 주사를 했는데, 이제 이 주사한 상태로 이제 얘가 개빡 돌아가지고 헐크한테 또 가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씨발 이러고 존나 때리는 장면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빌런 같은 경우 앞에 얘기한 골룸이랑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어느 정도는 조금 입체적이어야 사람이 다방면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히어로 영화다 보니까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기억에 안 남아. 골룸처럼 조금 약간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고 이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반지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고 약간 이래야 우리도 갈등이 되고 존나 씨발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새끼는 사람일 때부터 별로 공감이 안 돼요. 헐크가 지 몸의 한 8배 정도 크기가 되면 가위바위보에서 딱밤 맞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인간적인 대가리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 씨발 위험 그런 게 없는지 하여튼 깝치고 이런 거 얘는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냥 영화 보면서도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밖에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기억에 잘 안 남나 봐. 이 영화 전체에서 기억 남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명장면이거든요. 헐크가 구하려는 사람이 헬기인가 어디 타 있는데 이 새끼가 불을 질러요. 결론적으로 헐크가 이제 그걸 막으려고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이 앞에 있는 불을 끄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영화는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얘는 또, 그리고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 있어요. 되게 잘 만든 영화거든. 숀 코넬리라는 엄청난 배우가 나오는 엄청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킬 앤 하이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걔가 이 스토리랑 똑같이 되거든. 걔도 이제 약물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라고 하이드로 막 변해서 막 이지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빌런도 그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나 존나 어릴 때 이거 봤을 때
표절인데? 이런 생각을 존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이런 사람이 빌런이지. 얘도 좀 씨발놈에 가깝기는 한데 좀 일단 여러분 보세요. 철용이 형 버거킹 광고를 찍었어. 자기도 왜 유명해졌는지 모른대잖아.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유튜브에서 얘기하셨어요. 요즘 유튜브도 하세요, 여러분. 철용이 형님 엄청 매력적이시더라고. 왜 잘 됐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그냥 사람들이 타짜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좀 이렇게 있지. 정말 이 영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리고 나는 이 영화상에서 참 되게 아쉬웠던 점들 중 하나가, 야 봐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건달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끔찍하고 뭐 우리가 영화로 봤을 때야 뭐 의리 이러는데 그런 바닥이 아니야. 진짜 미운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놈들 다 죽이고 진짜 여러 명이 처음에 자기 나이 때 시작했는데 남은 사람이 자기 하나다. 건달로서 자부심을 가진 정말 스윗 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위치 됐으면 우리 그 누구야 박무석이를 죽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무석이가 계속 고니한테 털리잖아요. 그 정도 실수했으면 죽여야지. 씨발 살려준 거 보면 참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내면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석이 계속 살려주잖아. 마지막에는 죽이지만 그래도 한 두세 번 기회 주는 게 어디예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고니 만나서 그렇지. 아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빌런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야 봐봐, 타짜란 영화가 뜨면 조승우 배우가 당연히 떠야 되는데 뜬금없는 형님이 떴잖아.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냐고. 제 스스로 느끼기에 철용이 형이 다시금 소환돼서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품 성향도 그렇고 영화의 발달로 인해서 빌런도 자세하게 볼 줄을 아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실 빌런이면 무조건 나쁜 존재고 히어로적으로 주인공만 좋아하고 빌런 좋아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상한 새끼인가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문화적인 수준이 이제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아저씨도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촬영이 형이긴 한데 와 진짜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부산행 저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내 왼쪽 앞에 있는 부부 40대 50대쯤 되시는 부부 동반으로 이제 영화를 보러 오셨는데 중간에 이 김의성 배우님이 생존자한테 문을 안 열어주고 우리가 좀비되면 어떻게 문 열지 마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계속 어우 씨발놈 어우 씨발 새끼 이러면서 그 앞에 있는 노부부 둘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짜 엔딩 부분 가서 가지고 진짜 씨발놈으로 변해. 중반부까지는 그래 인간성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빌런이다 싶은데 마지막 가서는 아 그냥 씨발놈이구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관에서 그 마지막에 진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그때 그 앞에서 아줌마가 씨발 새끼요 죽여버리고 싶어 이 얘기 했을 때 굉장히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빌런이랑 씨발놈은 다릅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하지만 빌런하고 씨발놈은 좀 구별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일단 노먼 스탠스필드 같은 경우 레옹 정말 완벽한 영화죠. 여러분 저는 진짜 빌런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영화상에서 약취해가지고 막 근데도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 물론 주인공인 배우도 너무 훌륭한 배우지만 진짜 빌런이 주인공만큼 매력적이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가장 잘 대표적으로 말해준 영화가 아니었나. 이것도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기억 오래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약 취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목 꺾는 장면이 존나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진짜 레옹 전체 장면 중에 이분 약하는 장면이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옛날부터 빌런이나 아니면 약간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되게 큰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영화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다.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여러분 이 세계관 속 빌런들이 진짜 찐이야. 이거는 가짜고 안 끼고 이건 일 때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레옹을 죽여야 될 이유가 충분하잖아. 이거는 들어보면 여러분 사연이 이해가 되는데 이 새끼들은 씨발 이해가 안 돼. 목욕탕을 다니는데 내가 맨날 33번 사물함에 목욕 짐을 넣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헷갈려가지고 33번 키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갑자기 빌런이 돼요. 그냥 딴 데 넣었으면 안 될까?
그래서 빌런이 돼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거 씨발 나 최근에 본 짱구 시리즈가 그거야. 비급 음식 탐험대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와 나 그것도 진짜 존나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걔는 또 뭐냐면 엄마 아빠가 푸아그라, 캐비어 세계 3대 진미 같은 거를 애한테 자꾸 먹여요. 근데 얘는 라면도 먹고 싶고 막 씨발 막 비급 요리 길에서 파는 닭꼬치도 먹고 싶고 막 이래. 야끼소바 막 이런 거 먹고 싶어 하는데 짜장라면 못 먹게 해서 빌런이 돼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죠. 내가 부모였잖아. 호적에서 팠어. 나는 진짜 가만 안 뒀을 것 같아. 왜 다크나이트에 나오잖아. 다이아몬드를 얻으려고 침략을 한 줄 알았더니 그 마을 가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있었다고. 누군가는 그냥 세상이 불타기만을 원할 뿐이라고. 그런 새끼가 그 33번 키 같은 애죠. 그냥 세상이 불타고 싶은데 당위성이 없었던 거지. 지금 세상이 불지르면 내가 욕먹을 테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할머니가 33번 이래가지고 씨발 바로 친 거 아니에요. 비급 요리는 진짜 광기고 얘 이건 모르는데 얘는 뭐냐? 근데 내가 얘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저 친구한테는. 한니발 렉터랑 다크나이트 베인. 여러분 이 배우가 톰 하디라는 배우예요. 레전드라는 영화에서 양복 입고 걷는 장면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존나 대박났죠. 존나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난 이 영화가 정말 훌륭한 영화고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존나 아쉬운 게 많아. 이 영화는 차라리 그냥 꼬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진짜 그냥 딱 이 베인 한 명만 딱 힘을 몰아줬어도 충분히 이제 베인이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빌런이었는데 뒤에 갑자기 베인이 빌런이 아니었지롱 일 줄 알았지 시발려나 막 이러고 막 중간에 막 하하 사실 베인은 아무 죄가 없었다네 막 이런 그래서 좀 약간 이 베인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지만 영화상 그렇게 냅두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관에서 진짜 존나 대단한 빌런이야. 조커는 배트맨이 자기 자신을 못 죽일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트맨이랑 1대1로 맞닿아 뜨면 지가 상대가 안 돼. 얘가 나 안 죽이고 어차피 감옥에 가두면 거기에 또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올 거고 정신과 상담 선생님 죽인 다음에 감옥 뚫고 나와가지고 배트맨 히사시부리 이러면 또 배트맨이 구해오고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애니까. 근데 배트맨도 알아요. 조커가 맨날 얘기하거든. 너는 나를 완전하게 한다고. 배트맨이 없어지면 지혜를 누가 잡아줄 거야. 그냥 고담시를 배트맨이 갖는다고 해서 씨발 뭐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도 알아요. 약간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사실상 생각해보면 큰 해가 안 돼. 그렇잖아. 여러분 조커가 배트맨 공격한다고 해서 어머 배트맨이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은 나는 안 해봤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배트맨한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빌런들 중 한 명이 베인이다. 배트맨의 척추뼈가 부러질 거예요. 베인이 실제로 이렇게 뚜시 해가지고.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그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베인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다크나이트 조커 나온 편보다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나 이 빌런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기에는 영화적 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짝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베인이. 근데 히스레저랑 비교가 돼버리니까 히스레저는 여러분 그냥 영화 4를 통틀어서 3위 안에 들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근데 그걸 마스크를 쓰고 소화를 하니까 헬스장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운동시킨 거랑 똑같다고 봐야죠. 이것도 근데 여러분 나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베인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잘했어요. 이게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3편이 있어요. 1편, 2편, 3편인데 1편은 빌런이 누군지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존나 뜬금이 없었고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영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십 레전드를 찍고 3편은 앞에 히스레저 때문에 해를 좀 봤다. 그런 느낌이라고 딱 볼 수 있겠네요. 한니발 렉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리즈가 나와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고 존나 엄청난 캐릭터죠. 그래서 이 캐릭터에 관련돼서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원하던 모습에 가장 좀 가까운 인물들 중 하나였어요. 드라마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이거는 못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 집이 존나 부자야. 근데 얘가 여동생인가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귀족 가문에서 살다가 괴한들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어떤 오두막에서 괴인들이 협상하고 있을 때 갇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걔네가 도망쳤던 곳에 몇 년 만에 정말 크나큰 폭설이 내려서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 괴인들이 처음에는 몸값을 벌려고 했는데 몸값을 버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먹을 거 마실 게 없으니까 얘네를 잡아먹겠다는 그런 존나 끔찍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니발 렉터의 동생을 그 괴인들이 잡아먹어. 그래서 한니발 렉터도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존나 생겨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기가 어떠한 힘을 가졌을 때 걔네를 한 명 한 명 찾아서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얘가 식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한니발을 이제 초반에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미드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진짜 작중에서 천재로 나와요. 머리가 존나 너무 좋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아직까지도 뭐 이 캐릭터로는 너무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매력적인 빌런들 중 한 명이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런 빌런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선악의 개념이 진짜 존나 위험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어요. 딱 봐도 베인은 여러분 나쁜 애잖아. 그리고 매력적이지만 선악을 뒤흔들 정도의 매력적인 빌런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베인이 뉴스에 나와. 베인이 뭐 국회의사당에서 점령을 해가지고 배트맨을 부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저 빨갱이 새끼 뭐 이렇게 생각을 그냥 스스로 하지. 베인이 멋있거나 나도 커서 베인이 될래요. 마스크 쓰고 다닐래요.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실존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그리고 그 책을 되게 유소년기에 접한다면 존나 큰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이 한니발 렉터는 양들의 침묵 말고도 시리즈물로 몇 개가 더 나왔는데 한니발 렉터가 3번인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시리즈가 한니발 렉터의 유년기 시절을 다룬 영화인데 이게 캐릭터가 달라. 그리고 최근에 어디서 연재하고 있는 한니발 렉터는 매즈 미켈슨 님이 연기를 하셨고 원래 오리지널 한니발 렉터는 이제 이분이 연기를 하셨는데 아 이분을 넘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너무 매력적이어서 매즈 미켈슨 님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내가 처음에 본 빌런의 캐릭터가 이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속 악당 빌런이라고 딱 했을 때 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한니발 렉터다. 이 친구도 병신인데 너는 빌런이라고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이 새끼도 진짜 저 새끼 진짜 얘 진짜 병신인 것 같아. 존나 얘 너무 답답해요 정말. 얘는 진짜 얼마나 병신이냐면 여러분 초반 때는 얘가 좀 셌어.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적할 유일할 만한 빌런이다. 프라임만이 유일하게 이제 메가트론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새끼들 가면 갈수록 전투력 측정기 되고 병신 소리하고 지가 못하니까 고대 할아버지 불러와가지고 할아버지 얘 혼내줘. 아빠 얘 혼내줘. 이지랄 존나 이 새끼 존나 답답하던데 진짜. 얘는 빌런 아닌 걸로 합시다. 양들의 침묵 지금 바로 했는데 얘 보니까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진다. 다이어트에 효과를 지녔네요. 네뷸라는 빌런이라고 봐야 되나? 얘는 그냥 츤데레 아니냐? 얘는 그냥 멍청한 츤데레잖아요. 얘가 존나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얘는 별로 그렇게까지 빌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는 얘가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때 보면 주인공이 너무 빌런이라 얘가 빌런처럼 안 보이잖아. 오히려 타노스도 빌런같이 안 보여요. 주인공이 하도 빌런이라 씨발 스타로드 씹새끼 진짜 걔가 빌런 같던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 네뷸라라는 친구는 타노스의 딸로 나와요. 타노스가 딸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녹차 맛 그리고 한 명이 얘가 무슨 블루베리 맛인가? 그 2명이 있어요. 타노스가 포도맛, 녹차맛, 블루베리맛 그렇게 3명이 있거든요. 네뷸라라는 애가 이제 자꾸 가모라라고 하는 그 녹차맛이랑 둘이 존나 싸움을 시켜요. 근데 이 녹차맛이 존나 세가지고 얘를 맨날 이긴단 말이야. 그럼 타노스가 얘를 막 분해해가지고 자꾸 막 엔진이 약한가? 제트 엔진을 메가트론에서 떼가지고 좀 달고 얘도 해부당했을걸? 타노스한테? 그래서 여기 있는 엔진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꾸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존나 막 개조당하고 이러니까 자기 누나에 대해서 시발년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로 누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만 시스터 이러고 씨발 개 병신같이 또 이 캐릭터 바뀌어가지고 사실 난 녹차 맛을 좋아했다고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엔드게임 때 그렇게 되는데 얘는 빌런이 아니라고. 둘 다 빌런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엔진이고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엔진이니까 얘를 뽑으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킹스맨 시리즈는 빌런이 다 별로야. 이렇게 빌런이 다들 마음에 안 드냐. 얘는 빅맥 먹는 거밖에 바람빰빰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지 왜?
얘 뭐하는 애였죠? 뇌파를 조종해. 아 맞다, 통신사. 맞다, 얘가 애플사 회장이어가지고 그 세계관에서 애플 이제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얘가 뇌파 조종해서 지구 정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복 입은 새끼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깝치길래 이제 뇌파 이게 통신장치로 해가지고 갈구고 뭐 어쩌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되게 어이없게 죽는 빅맥을 좋아하는 멋진 CEO 형이었다. 근데 매력적이긴 했는데 저런 매력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분, 빌런의 두 번째 법칙 중간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얘는 너무 개그 캐릭터잖아. 빌런은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고 우리가 딱 봤을 때 공감도 되고 빌런만의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새끼 시체도 못 봐요. 그래서 자기 그 가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보디가드한테 무서워, 어떻게 보지? 씨발 시체 보이면 얘기해봐 이러고 씨발 시체 보면 토하고 이거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아. 다른 배우 쓰지. 그리고 어떻게 이 배우를 데려다가 씨발 이지랄을 시켜놨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수영대군이랑 스티븐 제이콥스. 혹성 탈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성 탈출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정말 이상하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드립도 되게 많이 쳤단 말이야. 맨날 술 먹을 때마다 한창 저 영화 유행할 때 내가 꽐라가 될 상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서 나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미 꽐라이옵니다. 그렇구나. 풍악을 올려라. 풍악! 이지랄 존나 하고 술 먹다가 시비 걸리고. 하여튼 되게 재밌는 드립이었고 잘 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한창 동안. 그 정도로 유행하는 대사였고 굉장히 좋았지만 이 영화에서 이정재가 난 기억에 잘 안 남아. 나 이 영화 진짜 많이 봤거든. 5번 이상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배우한테 조금 더 가는 것 같아. 근데 또 여러분 이 영화도 그렇고 해리포터 말포이도 그렇고 대단하긴 해. 왜냐하면 여러분 길이가 그래요. 나오는 시간이 15분이 안 될걸? 말포이도 여러분 시리즈 전체상에서 30분 안 나왔는데 존나 눈에 띄잖아. 닥쳐 말포이로. 근데 그런 것처럼 얼마 안 나왔어요 이정재 배우님이. 근데 임팩트는 존나 크긴 컸지. 근데 스스로 빌런이라고 보기는 참 애매한 인물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양대군이 옳아요. 그렇게 적혀있어 조선 왕조실록에.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김종서 대감이랑 우리 그 관상가가 있었다면 그런 느낌이고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진짜 털어서 먼지 하나를 안 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예전에도 막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데 막 문헌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역시 우리 대감마님은 너무 대쪽 같고 올곧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이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적으로 라인 잘못 타가지고 나중에 씨발 왕세자한테 눈이 삔또가 상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다 씹새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적은 다른 문헌에서 사실 그 친구는 씹새끼가 아니었고 라인 잘못 타서 좆된 거임 응 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수양대군이 오히려 존나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그 관상가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내가 반란을 일으킬 걸 알 것 같아서 대타를 세우지. 그리고 또 그 김종서 대감 약 올리는 거 보면 존나 잘 약 올려요. 먼저 김종서가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가 약간 반란의 당위성을 만들려는 그런 생각도 좀 보이고, 빌런으로 보면 빌런인데 여러분 영화 다시 보면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면 야 수영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이쪽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나름 굉장한데?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어차피 이긴 사람이 씨발 내 편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송강호가 좀 답답한 것 같아. 아니 수양대군이 중간에 물어본단 말이야. 관상가들이랑 점치는 사람 좀 친다는 사람 다 모아놓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이 가가지고 이미 왕이시옵니다 전하 막 이러고 난리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칼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거의 새가 지 쪽으로 넘어오니까 송강호한테 내가 왕이 될 상이 맞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맞다 그러지 병신 새끼. 김혜수가 그래서 그거 삔또 상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쿠사리 맥이거든. 그냥 맞다 하지 병신 새끼가 왜 거기서 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죽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니 스포했나? 너무 스포했나? 아니 아이언맨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비 효과라 그래가지고 존나 답답하게. 그때 송강호가 수양대군한테 솔직하게 그냥 왕이 될 상이옵니다 했으면 아이언맨 안 죽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과거 속에서 그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게 이렇게 이어지네요. 고질라 카니지. 나 이거 봤거든? 하도 욕을 존나 많이 하길래 내가 이거 봤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베놈이라는 것 자체가 빌런이에요. 그래서 다크 히어로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긴 하지만 스파이더맨을 질투하다가 신비오트라는 외계 생명체에 감염돼가지고 I'm a Venom 이렇게 된 이런 애들 인터넷에 가끔 이제 막 나한테 김준표 씨발 꼬치장았냐나 이러고 내가 뭐라고요? 씨발 새끼야 이러면 아 방금 제가 친 거 아닌데요? We are Venom 막 이런 애들처럼 좀 약간 걔가 이상하단 말이야. 걔 빌런이에요 원래. 약간 이게 애매한 것 같아. 빌런이면 어쨌든 간에 히어로는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원래 애초에 빌런이었던 애를 얘도 마음은 착해하고 히어로로 냅두고 빌런을 내세워버리니까 둘이 비슷하게 보여.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영화도 아니었어요. 진짜 개판이에요 이 영화.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십창났거든 이거 영화. 모럴 센스급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추천하면 그래도 말싸움은 있겠다 싶을 정도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올해 베놈2 카니지 진짜 최고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싸움까지 갈 수도 있어 내 생각에. 근데 이런 친구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빌런으로. 우디 해럴슨이라는 그 명배우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병신같이 써놨는지 나는 이건 씨발년인데 이건 진짜 빌런이라고 좀 얘기해주기 좀 조금 기분이 상할라 그러네. 어쨌든 이것도 That's a tasty burger. 넌 무슨 햄버거 광고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이 사무엘 잭슨을 킹스맨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시체 보면 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씨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었냐.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나 이 영화 보게 된 게 나 이거 20살 넘어서 봤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에 진짜 꽂혀가지고 캠핑카나 아니면 다른 거 푸드트럭 같은 거 사가지고 요리 잘하는 막 용영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형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사람 모으는 거는 내가 이 지방이니까 거리 공연으로 내가 사람 모으고 바로 이제 여러분 공연 재밌게 보셨으면 옆에 가서 햄버거 사드시면 됩니다. 안 먹는 새끼들은 저희 스나이퍼가 대기하고 있어서 마취 총을 쏠 텐데 눈 뜨면 낯선 천장일 거다. 잔혹한 세계에 올 거다. 뭐 이런 개소리 존나 하고 뭐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메리칸 셰프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 밑에 그냥 한국어로 흑형의 햄버거 먹방 뭐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거 보다가 연관 검색으로 이게 뜬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배우가 나와가지고 아는 배우잖아. 이 사람 닉 퓨리 아니야. 닉 퓨리가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아저씨한테 햄버거를 한 입 먹어도 되겠어요? 뭐 그래서 드세요 뭐 그러면서 되게 막 쫄아가지고 애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먹고 나서 That's a tasty burger 이러는데 이 새끼가 막 병신 같은 소리예요. 나는 사실 채식주의자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맛있는 버거구만. 혹시 그 아름다운 음료수로 내 목젖을 좀 축여도 될까? 그리고 하길래 무슨 먹방 약간 고독한 미식가 같은 영화인갑다. 검색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먹방이나 이런 류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씨발 뭔 영화지 궁금해서 봤다가 전혀 다른 영화더라고. 심지어 여러분 이 영화에서 명장면은 That's a Tasty Burger가 아니라 이게 유명해요. 존 트라볼타인가 하여튼 그 배우가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제일 명장면이더라고.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지만 햄버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빌런일까? 과연 빌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사채나 아니면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됐다고 쳐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수입은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이 힘들겠죠. 사람들을 독촉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못돼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뭐 가족의 수술비를 벌려고 또는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잘못한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직업에 존나 충실한 게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이 사람이 빌런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벨라트릭스 레스트랭 이 사람은 시발년이죠. 개빡치죠 진짜. 중요한 사람 존나 막 죽이지 않나? 게임으로 치면 존나 잘 치는 캐릭터예요. 타율이 높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캐릭터만 데리고 가더라고. 씨발년 이거 거의 중간보스급 많이 조지고 다니고 그리고 개 띠꺼워요.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존나 띠꺼워.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아니 마법사면 지팡이로 승부를 봐야지 칼 들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마법사들은 지팡이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씨발 칼로 협박하고 약간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 스스로. 그래서 내가 같은 직업 종사자로서 사실 조금 약간 마음이 상하고 마법사가 저 칼 들고 저렇게
우아하지 못하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조금 약간 마음 아픈. 근데 이 배우 자체가 이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 나 진짜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책 순으로 봤을 때 헤르미온느가 사실 너무 밸런스가 뭉개져 버렸어. 엠마 왓슨이잖아. 사실 책을 쓸 때 헤르미온느는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아요. 헤르미온느가 세계관에서 제일 예뻤다면 사실 해리가 결혼을 했겠지. 왜냐면 해리는 존나 대단하니까. 근데 세계관에서 사실 제일 예쁜 애가 초챙이라고 그 중간에 해리랑 썸 탄 년이라 지니 위즐리라고 그 위즐리 가면 걔가 존나 예뻤대요. 책에는 그렇게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내가 책으로도 봤고 영화로도 보면서 느낀 게 책에서 본 초챙이랑 영화에서 본 초챙이랑 일단 이미지 매치가 존나 안 됐고 지니 위즐리랑 책에서 본 지니 위즐리랑 존나 안 됐는데 유일하게 딱 두 명 통스라는 여성 캐릭터인데 단발한 캐릭터랑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은 진짜 그 캐릭터 그냥 뽑아다가 나온 것 같아. 진짜 상상하던 이미지 그대로가 이 모습이. 약간 빌런이라면 빌런인데 책에서도 존나 띠껍거든요. 책에서도 진짜 씨발년 소리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캐릭터긴 한다. 제일 구현이 잘 된 캐릭터다.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벨라트릭스로 갑시다. 와 요거 여러분 유일하게 끝까지 못 봤어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 시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3시발이면 제가 보통 영화를 못 보거든요 끝까지. 근데 이게 진짜 못 보겠더라. 와 엑스맨의 세이버투스. 엑스맨의 얘가 뭐였지? 얘가 늑대인간처럼 나왔나? 무슨 울프컷 해가지고 얘가 막 사람들한테 너도 울프컷 해. 울프컷 안 하면 잡아먹겠당 막 이지랄 하고. 이 새끼가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근데 엑스맨은 좀 애매한 게 아니 너무 사기야. 뭐 이 클로뿐만이 아니라 그냥 안 죽잖아. 힐링 팩터 때문에 잘려도 괜찮고 뭐가 그러니까 그냥 좀 끔찍하고 고어한 장면 나오면 어우 아프겠다 씨발 존나 막 종이에 15번 베인 느낌이겠지? 이런 생각은 좀 나도 빌런들이 별로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유일하게 기억 남는 빌런이 엑스맨이랑 똑같은 능력 받아가지고 손톱 길어져서 이걸로 존나 핥히는 그 예쁜 여자분 한 분 딱 기억나고 나머지 그렇게까지 막 매그니토 아니 매그니토는 엑스맨 캐릭터구나. 생각해보니까 매그니토가 너무 세서 그런가 보다. 얘가 울버린 형이에요? 안 닮았는데? 휴잭맨이 더 잘생겼는데? 유전자를 빨아먹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귀엽네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재밌어 보이네요. 못 본 게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있네. 나 이것도 안 봤어요. 야 이건 6편까지 나왔어? 빅히어로? 그냥 주인공이 6명이라 빅히어로 6? 몰랐네. 애니메이션은 잘 안 봤어요. 너무 진짜 매력적이었는데. 이 배우 진짜 팬이었어요. 어릴 때 너무 예쁘더라고. 킬빌 딱 처음 보고 나서 반해가지고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이 배우 진짜 너무 예쁘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배우 진짜 격투기 잘한대요. 유튜브 보니까 진짜 격투기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잘 친대요. 근데 얘가 메인 빌런은 아니지 않았나? 얘가 메인 빌런이 아니라 그 일본 다른 여자분이 메인 빌런이고 걔 오른팔 따까리 같이 나오는 애가 얘였잖아요. 빌런은 좀 약간 센 애들을 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얘는 또 뭐냐? 다스베이더 팔 벗으면 저런 모습이겠다 싶은 느낌으로 생겼네. 나 이거 스타워즈를 진짜 내가 평생 한번 봐야지 하는데 한 번도 안 봐지는 그런 시리즈 중 하나거든요. 얘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스타워즈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 이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영화는 끝났는데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빌런의 3법칙 이렇게 생기면 안 돼. 누가 봐도 빌런이잖아. 이러면 좀 너무 빌런 같잖아. 그리고 여러분 빌런이 아니라 히어로여도 마음이 좀 찜찜해. 항상 이런 애들이 처음에 빌런으로 나오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빌런이 아니라 사실 주인공 너를 위해서 다 한 거였단다 이러면 그래도 생긴 게 좀 이게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저렇게 생기면 히어로여도 조금 애매해요. 마음 아프잖아. 좀 불쌍하네 이 친구는. 데드풀하고 캐두먼. 데드풀이 빌런인가? 그러니까 이게 빌런의 의미를 잘 모르나 봐. 하는 꼬라지 보면 빌런이 맞는데 여러분 나는 이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제4의 벽이라는 걸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4의 벽이 뭐냐면 영화인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한테 말 걸고 얘네 2편에 나온 그 빌런이랑 타노스랑 배우가 똑같아. 그래서 이 새끼가 2편 할 때 저 새끼 사실 타노스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가 실제 만화에서는 어떤 빌런인지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근데 여러분 만화 찾아보니까 진짜 어질어질하더라. 얘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죽음이에요. 하도 센 애에 센 애, 셀레스티얼 위에 더 센 애, 그 위에 센 애를 만들다가 결과적으로
원 어브 올이라는 애가 생겼거든요. 걔가 작가야. 스탠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걔가 그리고 뭐 지우고 막 이런 거에 나오는데 스토리 중에 데드풀이 그 죽음이라는 존재와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화 바깥으로 나와서 스탠리 죽이는 편도 있어요. 그래서 스탠리를 죽이고 자기가 데스랑 이어지는 만화를 그려서 나 만화로 가본다 빠잉 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얘가 진짜 미쳤더라고 캐릭터가. 그런 거 있잖아. 헐크 혈청을 타노스한테 주면 어떻게 되지 하고 타노스에 넣어봐가지고 세계관 좆되는 이야기도 있고 멀티버스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족같은 인물로 표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 새끼 가끔 하는 짓 중에 데스가 죽음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데스 보려고 존나 자살 시도해가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게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또라이구나 더 미친 새끼구나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캐두먼은 여러분 캐두먼은 왜 빌런이 돼요? 난 이게 기억이 안 나. 왜 된 거예요? 캐두먼이? 얘도 약간 원리를 모르겠다. 조커도 이번에 그 영화로 제작할 때 스토리 작가가 얘기했대잖아요. 조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정론이랄 게 없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정론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다던데 캐두먼이 진짜 정말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냥 도둑인데 라텍스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들키면 봐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딱 갔더니 옷을 저렇게 입고 있어. 몸매도 저렇고 눈빛이 저래. 저희 죄송한데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저희 내일 저녁에 식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가져가실 거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술 한잔 뭐 같이 뭐 훔치실 때 뭐 짐 들 사람 안 필요하세요? 저 어디로 옮기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갈만한 인간들이. 근데 어쨌든 캐드먼의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밝혀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여러분 모르는 캐릭터인데 뽑힌 애들은 내가 그냥 추상을 해볼게. 그림이나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스크린 슬레이버는 아마 이제 저희 대학교 동문회나 이런데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 뭐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나 이렇게 생긴 새끼니까 찾기가 쉽겠죠. 같은 업계 종사자 멘탈 마술 한다 그러니까 멘탈 마술이 정신적으로 하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보면 이렇게 깨진 화면들이 있잖아요. 저거 실제로 최면할 때는 안 쓰고 저도 마술할 때 많이 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본 다음에 이제 마술로 다른 게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르게 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아까 그 그림이 움직였던 경험 때문에 마술 현상의 당위성을 그 그림이 움직인 거에서 찾아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상위에 있는 개념들 중 하나인데 마술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백트래킹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마술을 보여줬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왜 저 동작을 하게 하지? 라고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만 피어도 나중에 이런 사람이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아까 얘가 이렇게 하고 아 거기서 이상했으니까 분명히 거기서 기술을 썼겠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백트래킹을 지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 정신적으로 마술하는 애 중에 공연 오프닝 때 이런 걸 틀어요. 존나 찌지직거리는 화면인데 그 화면을 존나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무언가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공연 오프닝 때 등장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지금 제가 틀어놓은 영상이 사실은 프레임 단위로 끊어진 영상들 중 하나다.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냐? 영화 중에 영화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 화면들 중에 하나의 이미지, 코카콜라 이미지를 넣으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영화상에서 보지는 못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코카콜라를 생각을 한대요. 콜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넣을 때 그렇게 중간적에 뭐 이렇게 넣는다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는 공연 때 모든 결과와 향상은 이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연 시작 전에 본 영상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엔딩 때 뒤에 영상을 한 번 더 틀어주면 사실 이제 트릭상으로 첫 번째 봤던 영상이랑 두 번째 봤던 영상이랑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존나 그럴듯하게 그걸 만들어서 백트래킹을 막아버린단 말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저 영상 보고 우리가 최면에 걸렸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이 새끼 딱 봐도 그런 기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인크레더블한테. 그렇지 않을까? 인크레더블이 그
히어로들인데 아마 그런 애들일 거야. 한 명이 고무고무 루피, 팔 길어지는 애 있고, 그 다음에 퀵실버라고 보드 타고 다니면서 얼리는 새끼 하나랑, 그 다음에 힘세는 슈퍼맨이 있고, 그 다음에 애 새끼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거 vs 대 최면이잖아요. 이 새끼 3분 컷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진 애들한테는 최면이나 마술적인 기법으로 깝치면 안 돼요. 아마 그냥 사라져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거야. 제가 해보진 못했는데 아마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친구들은 정말 끔찍할 거예요. 아마 그냥 줬대요. 그리고 이 빌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제가 머릿속을 되짚어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얘도 존나 어이없이 죽어요. 그래도 나름 중간 보스고 보스 바로 오른팔이라서 좀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삿을 쓰고 되게 이쁘게 막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휙 하면서 보는데 단칼에 죽을걸요. 한 방에 갈 거야 아마. 존나 너무 어이없이 죽어가지고 서운했어요. 근데 얘는 모르는 애고 얘는 아는 애니까 아는 누나 고르자. 누나 너무 예뻐요. 어버미네이션이랑 골룸. 그 외모는 비슷한데 형 동생 하면 되겠네. 다음번에 이제 빌런 뭐 모임이나 총동문회 같은 거 할 때 소개시켜주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둘이? 이게 그런 느낌이 있거든. 외모가 닮았다기보다도 딱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도 아, 이 집은 나랑 좀 잘 맞겠다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이 형 처음 봤을 때 딱 그 느낌이었거든. 용이 형은 진짜 딱 보자마자 알았어. 아, 이 집은 내 과다. 친하겠다. 우리 딱 친하게 지내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처럼 약간 비실이 퉁퉁이 같이 둘이 맞으면 참 잘 맞겠다 싶네요. 근데 얘는 무지성이에요. 얘가 헐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심만 마지막에 남고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스매시 부신다 이러고 이제 지랄나가지고 얘는 진짜 빌런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럽고. 우리 골룸 형, 여러분 제가 이런 외모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나 봐.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왜 무서웠냐면 약간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 실제로 분장한 귀신보다도 약간 이렇게 불쾌한 골짜기 느껴지는 약간 괴리감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코렐라인 비밀의 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그냥 일반적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다가 중반부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하거든. 이걸 애들 보라고 만들었다는 게 존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 성인 돼서도 불쾌해서 한번 껐다 봤던 것 같아.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얘는 빌런이 아니지만 어쨌든 아는 얼굴이니까. 철영이 형. 아, 철영이 형 명언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뭐냐? 담배 하나 땡겨봐라. 철영이 형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카니지랑 조드 장군. 이 새끼는 한 행동이 없는 것 같아. 나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름은 나오는데 얘 얼굴이 나왔나? 영화상에서 얘 얼굴 안 나온 것 같은데 나 기억이 안 나. 얘는 원래 헬멧 쓰고 다니거든? 근데 그 여자분이 저 마피아대교가 막힌다는데 저희 어떡하죠? 이랬을 때 성수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이렇게 헬멧 쓰고 얘기했던 것밖에 기억이 잘 안 나. 그 여자분이 너무 인식이 좀 오래 박혀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남아 얘는 너무. 수영대군 형이랑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 요거는 진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빌런에 대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빌런의 기준 첫 번째, 빌런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이 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스토리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일단 이게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입체적이어야 돼요. 너무 단편형으로 헐크 죽인다, 김종서 대군 죽인다 이런 식으로 너무 1차원적이면 존나 나는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 요 세 가지 조건으로 가장 완벽한 빌런을 한번 추려봅시다. 둘 다 매력적이에요. 되게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이 돼요. 수양대군은 충분히 돼. 수양대군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꾸 그 세자가 쿵시렁쿵시렁 이러니까 세자 잡고 빠르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근데 얘는 왜 볼드모트 밑에서 일하더라? 얘는 캐릭터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얘 뭐 아이스크림 먹는데 동생이 괴롭혔나? 얘도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기억이 잘 안 나. 어쩔 수 없죠. 와, 씨발 결승인데? 거의 결승이네요. 한니발 렉터랑 곽철용. 자, 3대 측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가? 철용 형 매력적이지. 존나 매력적이지. 멋진 사람이죠. 한니발 렉터도 멋있는 사람이야. 공감이 되는가? 한니발 렉터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식인으로 잃고요. 계모와 복수를 존나게 했더래요. 의사도 되고 존나 대단한 사람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리고 가족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잡아먹혔다면 나도 진짜 그 사람 산채로 뜯어먹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고. 철용이 형이 뭐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거 없지 않냐? 처음에 고니가 철용이 형 가게 들어가가지고 깽판 치고 돈 뜯어온 거, 그거 돈 그대로 주잖아요, 신사답게. 그리고 두 번째로도 고니한테 같이 일하자고 계속 스카웃을 제의를 하는데 고니가 띠껍게 해가지고 너 한판 하자, 고니한테 사기당하고. 거의 피해자 아니냐? 빌런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화란이를 좋아한 게 죄인가?
아니 진짜 고니가 빌런이네. 이렇게 보니까 히어로 아니냐? 곽철용? 아 고니 여친이랑 여자친구 납치함. 근데 고니가 잘못했잖아요. 사기를 쳤잖아 곽철용한테. 그리고 박무석이가 알려줬을 거 아니야. 고니가 사기쳤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행한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먼저 딜 치고 들어온 거는 고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니는 심지어 곽철용이 목적도 아니야. 곽철용이를 통해서 아귀를 잡으려고 곽철용을 약간 징검다리처럼 이용했는데 철용이 형 입장에선 진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잖아. 죽었잖아.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야 형은 빌런 하지 말자. 진짜 히어로였네. 지금 생각 그저 빛이었네. 이 형님도. 야 곽철용 입장에서 진짜 타짜 이야기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철용 형은 보내주자. 빌런이 아닌 걸로. 히어로 A급 히어로 곽철용이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포피 아담스랑 벌처 4강인데 4강스럽지가 않다. 정말 둘 다 빌런 같지가 않냐. 좀 씨발 빌런 같아야 좀 빌런 같은데 그래도 이 집은 병신짓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병신짓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얘는 병신짓이 너무 커가지고 기억이라도 나지. 아휴. 그리고 수양대군이랑 쉔 얘는 좀 진짜 독특한 친구네. 얘가 아까 그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는데 검은색과 흰색을 가진 짐승이 너를 해야 할 것이다. 너는 검은색과 흰색을 가진 짐승에게 죽을 것이다.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 본인인데? 병신 새끼가 팬더를 죽이고 지랄이야. 죽일 동물들이 존나 많았을 것 같은데 얘는 왜 팬더를 조졌지? 얘? 이상하네. 아 지는 빨간색이 섞여서 안 죽인 거야? 논리적으로 이상한 친구인데 얘는 좀 이상한데? 빌런 아닌 것 같은데 쟤? 수양대군이랑 한니발 렉터야. 이게 사실상 결승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수양대군이랑 한니발 렉터? 잠깐만. 그러면 내 기준점으로 생각해보자. 매력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둘 다 충분해요. 그리고 공감도 되게 잘 돼. 얘는 어린 시절 얘기, 그리고 수양대군은 공감이 되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캐릭터인 거. 함니발 렉터는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진짜 좋게 보일 때는 한없이 좋게 보이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 행동을 개시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고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인데 수양대군은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니네. 왜냐면 수양대군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상에서는 빌런으로 보이게 나와요. 결국 근데 얘가 빌런이 된 게 딱 그거거든. 조정석이 수양대군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부탁하오. 그 장면이 있단 말이야. 비 오는데 수양대군한테 내일 반란 일으킬 거라고 얘기해주는 장면에서 나 첫 타 때 존나 웃었던 게 그 장면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가발 광고하시는 분이 모발 부탁해요. 약간 이런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정석 배우님이 그 울음에 찬 연기랑 그 모발 이거랑 존나 비슷해요. 부탁하오. 약간 이게 좀 비슷해가지고 울면서 얘기해서 그랬을까? 내가 그냥 하여튼 그것 때문에 몰입도가 완전히 와장창 났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 장면이 기억에 더 남았던 것 같은데 수양대군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좀 지켜주지. 그래도 그 몰랐으면 이 새끼 좆될 뻔했거든. 그거는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빌런으로 나와가지고 좀 아쉬워. 한니발 렉터랑 골룸 한니발 렉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